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어느 한 병원.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어떠한 음식을 잘못 먹기라도 한 듯 복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성은 무슨 이딴 나라가 다 있냐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이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한 말 한마디에 그녀는 이내 가슴을 쓸어내리며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부끄러워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 살고 있으며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는 28살 여자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크리스티나가 있는데요. 그녀와 저는 어릴 적 소꿉친구로 벌써 30년 가까이 지내고 있으며 둘은 취향도 되게 비슷합니다. 패션, 음식, 여행 등의 여러 취미 생활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둘은 여행을 가장 좋아하는데 굳이 자세하게 파고들자면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패션, 먹을 수 있는 음식 등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3년 전에 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의 세부로 여행을 갔다가 물갈이를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는 그 후로는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3년 동안이나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 저와 크리스티나는 다시 한번 해외여행을 계획했고 이번에는 같은 아시아 국가이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한국 여행을 다녀오게 됐어요. 한국 여행을 가게 된 계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스웨덴 내에서 BTS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지금은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한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한국이 인기라서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가 싶어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 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생각했던 물갈이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역시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계의 나라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한국의 물은 깨끗하다 등등 정말 몇 줄 안 되는 짧은 블로그 글밖에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기분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깨끗하다고 하니 손톱만큼의 걱정은 덜 수 있더군요. 물론 공포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공포를 느끼며 한국으로 가게 됐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말도 안 되는 인천공항의 크기와 분위기에 압도돼버리면서 물갈이 공포는 잠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찌나 놀라고 압도됐는지 저도 모르게 물을 찾게 됐고 마침 근처에 보이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 크리스티나는 제가 생각 없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마리아, 너 지금 이 물을 마신 거야? 배가 아프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괜찮은 거야? 대답 좀 해봐라면서 저에게 속사포처럼 질문을 쏘아댔습니다. 저는 그런 크리스티나의 질문에 순간 아차 싶더군요. 제가 그렇게 공포에 떨던 아시아 물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어떠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놀람도 잠시. 저희가 도착했을 시간이 오후 늦었을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고 안내 표지판을 보면서 겨우겨우 지하철을 타고 빠르게 숙소로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도대체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서둘렀나 싶을 정도로 한국의 밤은 아름답고 인천공항 그 이상으로 멋졌습니다. 아시아 여행 중 다녀봤던 여러 야시장만큼이나 모든 상점이 환하게 불을 킨 채로 거리를 불빛을 비추면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또 시민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야외에서 음식을 즐기고 있더군요. 저희가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모든 거리는 아무 걱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도착 2시간 만에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어요. 해외여행 중에 거리 모든 곳이 이렇게 환하고 사람들이 걱정 없는 표정으로 거리를 다니는 모습은 한국 외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해외여행을 처음 갔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저와 크리스티나는 멕시코로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른 채 늦은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마을 주민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렇게 여행객 둘이서 늦은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면 위험하니 어서 숙소로 돌아가세요. 여자 둘이서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 내일 아침에나 여행을 계속해. 였거든요. 멕시코 이외에도 저희가 다녔던 필리핀, 태국, 프랑스, 런던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저희를 환영하는 하나의 인사말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호텔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자마자 한국의 밤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를 제대로 즐기고 싶었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여행을 오기 전 한국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한국하면 길거리 음식 하면 한국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5년 전쯤 런던에 갔을 때 저희는 런던에서 유명한 맛집에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영국의 전통 음식 맛집이 아니라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분식이라는 가게였고 그곳에서 먹었던 김밥과 떡볶이에 완전히 반해버렸거든요. 사실 그 후로 별 관심이 없었어서 잊고 있다가 한국 여행 전 한국 맛집에 대해 조사를 하다 우연히 이 소식을 접했고 그때 저와 크리스티나는 뭐야? 우리가 런던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한국 음식이었다고? 지금껏 영국인들이 먹는 간식인 줄 알았다면서 서로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이내 오히려 잘 됐다. 그때 먹었던 떡볶이와 김밥 진짜 맛있었는데 한국 가면 실컷 먹고 오자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근처에 보이는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와 오징어 튀김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음식의 양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런던에서 먹었을 때 저희는 12,000원 정도를 떡볶이 값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먹은 떡볶이는 14,000원이었어요. 고작 2,000원 차이일 뿐이지만 음식의 양은 하늘과 땅 차이더군요. 둘이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의 양이 저희 앞에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진짜 아낌없이 퍼주는구나 싶었지만 한 입 먹고는 떡볶이를 더 먹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떡볶이 한 입을 먹자마자 저희는 소리를 질렀는데 매워도 너무 매웠거든요. 엄청나게 매워하는 저희를 보고 사장님께서는 급히 음료수를 건네주셨는데 음료수 한 컵을 다 마셔도 도저히 속이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크리스티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고 더 이상은 못 먹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잠시 후 저와 크리스티나는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떡볶이로 포크가 갔고 한 입을 더 먹었는데 정말 맵지만 이상하게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더라고요. 심지어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아드레날린이 샘솟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저희 둘은 결국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하고 떡볶이 그릇 바닥을 보고야 말았어요. 가게 사장님께서는 대단하다면서 음료수 하나를 더 서비스로 주셨고 저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맛있게 배를 채운 저와 크리스티나는 소화를 시키겠다고 이곳저곳 1시간을 빙빙 돌아다니다 숙소로 들어가 거의 기절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새벽 3시쯤 잠에서 깼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복통을 호소했고 너무 힘이 들더군요. 그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까 먹은 떡볶이가 잘못됐다고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매운 음식을 먹어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아프지만 병원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스웨덴이야 나라의 의료복지 서비스가 뛰어나 곧바로 응급실로 뛰어가면 된다지만 한국의 병원은 모두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야간 응급실에 잘못 가서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면 앞으로의 여행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저는 꾹 참았고 아침에 됐을 때 눈을 뜨자마자 크리스티나와 함께 호텔 인근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스웨덴과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아무래도 민간에서 많은 돈을 들여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럴 수 있겠지만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뒷전. 저는 당장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 응급실을 찾았는데 이곳에는 응급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더군요. 한참 복통을 호소할 때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사정은 응급실도 없는 형편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응급실을 찾는 이유는 응급실이 아니면 전문의를 만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에서 보통 진료를 보기 위해 1차 진료기관인 보드센트러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때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하고 짧으면 2달 길게는 서너 달씩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당장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니 응급실을 애타게 찾은 것인데요. 저는 그러다 결국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크리스티나가 그때 저를 대신해서 접수를 해주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접수를 하자마자 1분 만에 제 이름이 호명되어 진료실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를 보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보드센트럴에서는 대부분 간호사가 진료를 봐주는데 그마저도 웬만하면 집에 가서 물을 많이 마시면서 천천히 기다리다가 다시 아프면 그때 찾아오세요라고 하면서 약 처방도 내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접수 1분 만에 전문의를 만난 것도 모자라 의사분께서는 제 상태를 보더니 엑스레이까지 찍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엑스레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병원비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밀려들더군요. 이런 민간 병원에서 전문의 진료도 모자라 엑스레이까지 촬영하고 또 사진을 판독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생각하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걱정도 잠시. 저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곧바로 진료실로 들어가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진단명은 다름 아닌 변비였고 저는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들더군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저는 어제 엄청나게 매운 떡볶이를 먹어서 배탈이 난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께 소심하게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더러 화장실 간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으셨는데 그때 저는 생각해보니 화장실이야 가지만 변이 잘 안 나와 최근 며칠 엄청 힘들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고 직전에 먹은 게 너무 매운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완전히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변비라는 걸 알 수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스웨덴에서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간호사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간호사는 저에게 물 많이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다가 또 아프면 그때 다시 찾아오세요라고 하면서 약 처방도 안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제 병명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제 병명을 이렇게 여행을 와서 알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변비라니 제 친구 크리스티나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눈치가 없게도 너무 크게 웃었고 저는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와 비용을 계산했는데 저는 진료 및 엑스레이를 찍을 때부터 몇십만 원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낸 병원 비용은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더군요. 간호사분께 이 금액이 맞냐고 몇 번이나 되묻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간호사분께서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처방해 주신 약 처방전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그대로 약국으로 가서 또 몇천 원 밖에 하지 않는 약을 구입해 먹었으며 정말이지 아침, 점심, 저녁 약을 챙겨 먹고 다음 날 오전에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원없이 먹었으며 저희의 한국 여행 일정에 정말이지 눈꼽만큼도 차질을 빚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실용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 한국은 이런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관공서 업무 전부가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 할수록 이 나라 점점 더 마음에 드는 거 있죠? 그래서 현재 크리스티나와 저는 몇 달 뒤에 다시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고 벌써부터 비행기 티켓과 호텔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